이 학문 산책 102번째, 제목으로는 36번째로 천축의학과 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가를 해보면 몸과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동작만 배우지 않고 철학적인 배경도 함께 공부하는 전문가 과정을 배웠었는데, 인도의 철학들이 예전부터 우리가 느꼈던 생각과 잘 맞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선대조 천축 하늘 나라에서 사용한 민간 의학이고 생활의학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주의 구성 요소 생성 원리를 소개하는 아유르베다의 철학에 공감했습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단기 코스만 배워서는 부족하고, 인도보다 살기 편한 영국이나 미국같이 이런 선진국에도 아유르베다 아카데미가 있지만 인도에 가서 전통으로 배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임상 실험적으로 한 예로서 병동에서 일할 때 인상 깊었던 치료 경험은 소아마비에 걸린 3살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처음 데리고 왔을 때 걷지를 못하고 항상 어머니께서 업혀서 온 아이였는데, 약초 처방과 스팀베서 약용 오일 마사지를 통해 1년간 꾸준히 치료를 진행했다는 거죠. 인턴 당시 나는 중간에 다른 병동으로 옮겨서 아이를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걷는 모습을 보았다 이거죠. 소아마비는 근본적으로 치료는 불가능하고 물리치료만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때 정말 놀랐고 아유르베다의 효용을 확신했습니다. 아유르베다를 배우기 이전에는 육체와 정신 중에 정신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몸과 마음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유르베다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관찰하고 있는데,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를 육체, 영혼, 마음으로 나누고 있고, 또 육체도 조직, 소화물, 노폐물, 감각기나 기능까지 모두 나를 구성하는 요소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내 몸도 편안한 점이 없는지 평소에 항상 관리해 줘야 되고, 결국 건강한 삶의 핵심은 정신과 육체의 균형이라는 것이죠. 인도에서도 성인들이 수행을 하는데 더 잘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유르베다를 공부했고, 성인들도 육체를 살피는 일이 결국은 정신적인 것 같이 가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인 것입니다. 아유르베다를 통해서 스스로 몸과 마음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골장에서는 두뇌는 아래로부터 위로 진화해 왔다. 유용하게 증명된 선조들의 두뇌 영역을 유지하며 진화투쟁이었는데, 파충류의 뇌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명령중추이고, 수면각성, 호흡, 온도 조절, 기본적인 자동 움직임을 조절하고, 즉 감각작용의 입력 정류장이기도 하다 이거죠. 포유류의 뇌는 생존을 촉진하고 움직임을 정교히 만들고 수정하고 조율하는데, 이는 정서를 담당하는 조직의 발달이다. 인간의 뇌는 대뇌 피질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 영역은 낮은 기능의 미세한 조정, 연상, 추상적인 생각, 계획 능력 담당, 새로운 도전에 반응한다 이거죠. 소뇌는 운동 시스템의 균형과 정확성을 이끌어가기 위해 진화됐는데, 이를 우리 호모사피엔스라 한다는 것은 자, 그 특징이 가상의 개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고, 그 가상의 개념이 가능함으로써 영혼이라는 언어가 있다. 문자는 우주 만상의 이치를 표현하고 철학을 표현하고자 했고, 말하는 것을 표현하여 대화가 가는 것이, 이래야 문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억년 동안에도 언어는 있었고, 특히 요가는 바로 실제 인간의 두뇌 기능이 어느 등의 본질적인 도구로 해석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궁극의 실제가 어떤 모습이건 행위상학적으로 어떤 기준을
준수하는가에 상관없이 생각을 조절하거나 정지시킬 때 마침내 체험된다고 하는 학설이라 이거죠.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체험의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정의가 필요한데, 그래서 요가는 나의 인지 작동 방식을 보다 더 이해해야 할 때 우리의 정통성을 잘 다룰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는데, 예로 환자도 자신에 대한 경험도 스스로 유일한 목격자이기에 일반화된 기본 패턴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요가 수련은 결정적인 본능을 극복하고 자기 체험을 하는 수천 년 된 방법이다. 그래서 요가는 체험의 학문이요 생물학적 생존을 필요한 중점 명령 인쇄입니다 이거죠. 이는 어느나 문자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학설이기도 하다 이거죠. 그러나 요가도 인간 안에 일어나는 설명에게 수련에 있어서 개념으로 마음을 조절하거나 인지적 무집착을 목표로 한다면 틀린 말이 아니다. 하여간 나는 골장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생정 머리의 기초, 생정 머리가 아니라 생식 마음이죠. 기초하여 이해하고 싶다. 인간은 고등 인지 확신적 결정을 하는 호모사피엔스이기에 내면 세계를 자각하는 것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확신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실제적 명상 요가 수련에 적응하기 어렵고, 현대인은 불확실한 내면 세계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만한 흥미를 느끼기 어려운 현실 속에 골장 요가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장 요가는 어디까지나 골장의학과 골장칠 덮개 아래 운영되는데, 통합의학이나 자연의학인이 하는 말은 단적으로 학문과 학설적인 측면에서 죽은 학문이라는 거죠. 의학적인 학문의 가치가 존속하기 어렵고, 우리가 말하는 자연의학을 골장의학으로 일체화했다는 것이다. 모든 의식과 운동 그리고 건강은 몸 안에 이루어지는 의식작용 인식의 수련이고, 수련은 내면 관찰에 있다 이거죠. 만약에 관찰의 대상이 가상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얼마나 당황하겠는가. 인도 요가의 문헌이 여러 종류 다른 것도 이 때문인데, 요가가 인도에서 만들어졌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이거죠. 마치 한의학이 중국에서 만들어졌다고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서양의학도 해박적 구조 중심에서 벗어나 통합적 이해를 하는 것이 바탕이 돼야 되고, 그러나 그 지역의 발전을 학문적인 것은 분명하다. 이것이 바로 마고성 시대 때 천축 생활의 이야기다. 골장 요가 방법으로 정교한 아사나 운동 및 호모사피엔스의 수십만 년 전에 사용한 언어의 뿌리와 이를 표현해내는 문자를 통해서 오묘함을 알므로써 천지 만물의 이치를 마음을 알게 하고, 궁극적으로 존재를 인지하고 깨닫는 마음으로 영의 세계에 빠져들면서 근골격계와 정렬과 함께 온전한 자아가 이루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한 방편들이다. 가령 적절한 몸 사용과 생명 에너지의 조절로 호흡법, 고차원적인 두뇌 기능은 생식통으로서 원시적 마음과 흉곽통으로서의 경험적 마음, 대갈통으로서의 학습적 마음이 일체화되는 데 있다. 골장 요가는 통합적 기능을 바탕으로 한다. 두뇌와 신체의 의사소통은 영에서 결정되고, 그 결정은 선택적이기에 결정된다. 그 메시지가 어떤 결과를 낳더라도 하나의 결정된 행동을 위해서는 인간의 3층 구조되는 여러 부위가 통합적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통찰력의 뇌와 더불어 추상적인 영토, 즉 가상적인 계획과 설계를 바탕으로 하기에 골장 요가에서는 대우주, 중우주, 소우주를 함께 설명하고 있고, 골장 요가의 궁극적 목표는 자유에 있지 않고 행복에 있다. 자유는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행복은 두뇌 자체가 바로 사회적 기관이란 무한한 신뢰에 기반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문화와 문명을 이해하는데 이 점에 인도 요가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게 예전에 제가 골장 요가의 서문으로 적었던 글입니다. 예,
36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